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녹화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 할로윈 데이가 지났는데, 저는 우선 이제 한국에서 할로윈이 막 익숙한 세대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할로윈 데이가 막 이렇게 축제처럼 직접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20대 때는 뭐 이태원에서 외국인들 클럽이 그렇게 한다는 걸 듣기만 했지 그냥 일반 한국 친구들이 막 즐기는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할로윈데이를 굉장히 챙기는 날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할로윈데이가 지나가면 꼭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할로윈데이를 챙겼냐, 그리고 왜 서양 문화를 챙기냐, 또 그리고 한국이나 챙겨라. 꼭 이 세트가 연달아 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을 해보려고. 어차피 이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저와 전혀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할로윈데이를 사람들이 챙기고 할로윈데이는 되게 즐기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밌으니까. 할로윈데이는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어쨌든 코스프레와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 코스프레가 약간 서브컬처처럼 보이는 문화이긴 한데, 이게 할로윈데이에는 모두가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오타쿠 같기도 하고 일본 문화 좋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서브컬처 같은데, 할로윈데이 때는 누구나 오케이. 근데 이 코스프레라는 게 뭐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꽤 재밌는 문화예요. 제가 생각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놀랍게도 제가 한국의 코믹 월드 1회, 2회, 3회를 다 가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뭐 잠깐 설명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반에서 한 두세 명 있는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직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판타지 소설이 막 인기가 있었던 시대고, 그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어요. 같은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도 엄청 적극적으로 뭐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애니메이션 그림 이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접점이 있는 게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저는 판타지 소설은 안 읽었지만 저는 원래 책을 엄청 어렸을 때 많이 읽어서 책을 읽는 거는 좀 공통사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한다는 성검전설이라는 이제 한국의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공통사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막 이제 인터넷, 넷이 막 시작했었을 당시예요. 제가 중학교 때가, 그전에는 통신사마다 따로따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통신사를 쓰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SK를 쓰면 KT를 쓰는 사람들하고 인터넷 접속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후반,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익스플로러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 통신사에 상관없이 다 접속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뭐 프리첼, 그리고 다음 카페 이런 게 막 유행해서 학교에서도 각자 반마다 그 다음 카페, 그 반의 카페들이 막 형성돼서 거기서 커뮤니티를 막 이제 생성시키던 시대였는데, 제가 성검전설을 읽기 전에 일단 성검전설은 이제 책을 사거나 빌려야 되니까 그때 돈이 없었어서 성검전설을 쳐봤더니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팬카페가. 그래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정보를 얻자 해서 어쨌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검전설 카페 운영자가 됐어요. 저는 사실 성검전설도 안 읽었고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친화력 하나만으로 운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모임을 갖자. 근데 어디서 하냐 이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코믹 월드라는 게 시작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뭔진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고 또 운영자인데 아는 척을 막 해야 됐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코믹월드에서 해야지 해서 제가 코믹월드 1회 2회에 성검전설 카페 정모를 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믹 1, 2회차는 다른 위치에서 했던 걸로 알아요. 3회차부터 지금 하는 위치로 옮겼는데 그게 원래 여의도에서 그 일원동으로 간 건지 일원동에서 여의도로 간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의도에서 하나요? 그러면은 그때 그 강남구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1, 2회차는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거길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카페에 있는 두 분이 거기 코스프레를 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들은 다 그냥 코스프레 안 하고 갔는데 막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막 사진 찍고 서로. 그래서 그때는 저는 되게 놀라운 문화였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 찍자고 하고 막 사진 찍고, 심지어 놀라운 건 저는 코스프레를 안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안 한 사람도 그냥 같이 마음에 들면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진 같이 찍으시면 안 돼요? 네 해서 사진 찍고,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고 1, 2회하고 3회까지 참여를 했고, 저희 이제 그 크루원 중에 륜이라는 친구를 사실 제 기억에 그 코믹월드 3회차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3회까지 하고 그 카페를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간 기억이 없고, 저는 원래 그 문화를 몰라서 그 이후엔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한참 후까지도 그게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그 코믹월드가 내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일본에 가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 한국에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일본의 코믹월드를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간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코스프레를 했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 사람들은 외롭고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내가 되게 인기가 있고 싶고, 근데 현실에 나는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나는 관심을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어. 그런데 제가 코스프레를 하면 그 코스프레를 한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그 코스프레한 캐릭터의 장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고 관심도 못 받았던 난데, 코스프레를 하면은 그 주인공이 돼서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생기고 내가 되게 멋지고 이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얻고, 실제로 코스프레를 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들이 코스프레를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말도 잘 못하고 되게 가만히 있었던 친구들이 코스프레를 하면은 진짜로 사람이 변신한 것처럼 막 말도 자신 있게 하고, 마치 그 캐릭터가 진짜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내가 이 코스프레를 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다는 걸 좀 느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일본 코믹월드 갔었을 때도 사실 그 코믹월드 안에 그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공원에서 코스프레를 하는데 고기만 구경하고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때도 일 때문에 그냥 잠깐 보고만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코스프레를 하고 줄 서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코스프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되게 재밌는 행동이다. 본인의 매력을 업시킬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좀 더 자신감도 얻고 성격도 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로윈데이가 인기가 있는 거고,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할로윈데이가 재밌는 거다. 근데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한복은 왜 안 입냐? 한복은 입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입으면은 뭐 그게 재밌고 막 그런 느낌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안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한복은 입고 싶지 않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옷도 입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한복을 몇 벌 샀어요. 그러신 분들이 좀 늘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BTS가 해외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고, 또 다른 스타들이 한복을 입으면서 약간 한복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한복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게, 뭐 완전 그 예전처럼 개량 한복 느낌도 아니고 그냥 현대 서양 옷인데 그런 전통적인 느낌만, 디자인만 입힌 그런 옷들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힙하면서도 내가 뭔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전통 의상을 찾는 사람이 늘고, 그래서 그런 옷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데요. 저는 막 한복 그 모양을 고수할 게 아니라, 어차피 안 입으면, 아무도 안 입으면 그 제사도 점점 안 지내고 그러면 없어질 건데, 그냥 현대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서, 이쁘게 바꿔서 한복 데이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복도 굉장히 힙하고 편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보급이 되고 나서 한복 데이를 만들어서 그 한복 데이 날은 그렇게 이런 옷들을 입고 회사를 가도 괜찮다. 그런 문화로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 옷이니까 입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회사들, 뭐 영업사원들도 다 오케이, 그 전 국민이 그걸 오케이 해주는 분위기가, 문화가 되면은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어쨌든 코스프레를 하고 회사에 나가기에는 그렇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미팅하러 가긴 그런데 이것들은 이런 거에 그냥 딱 자켓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양 자켓처럼 나오는데 그 한복에 그런 아주 고유의 선 같은 건 살리는 느낌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딱 입고 오늘은 한복데이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도 오너들도 예를 들어 내일은 한복데이니까 다들 아주 멋지게 한복을 입고 오자고 말하고 영업사원들이 미팅을 해서도 그 되게 그 한복 어디서 사셨냐고 멋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관련 산업도 융성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한복데이를 막 힙하게 멋지게 입는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런 한복 공정도 대응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지금 K-팝, K-문화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한복데이를 한대. 그러면 그런 게 널리 퍼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복데이를 따라할 테고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할로윈데이를 지나면서 항상 듣는 얘기들을 또 듣다가 방구석에 앉아서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